안녕하십니까. 이상희 TV의 이상희 교수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국민이 아실 때까지 기초연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참여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좋아졌네. 한번 보죠. 얼마나 인상되었고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요. 네, 이렇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지금 받고 계시죠. 최대 30만 원까지죠.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는 2019년엔 소득 하위 20%까지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는 그렇죠. 소득 하위 40%까지. 그리고 2021년이 되면 소득 하위 70%까지.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모두가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월 30만 원 시대가 열리는 거죠. 소득 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의 어르신은 자, 그럼 기초연금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25만 원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얼마 받고 계시죠? 최대 한 달에 25만 4,760원, 약 25만 5천 원을 지금 받고 계시는 겁니다. 최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물론 감액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죠. 감액 요인에 따라 가지고 감액이 되지만 제일 많이 받는 경우에는 25만 약 5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기초연금은 말이죠. 노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를 받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그러려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자,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이면 모두가 받는 게 아니라 소득 하위 70% 해당되시는 분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소득 인정액이 이 소득 하위 70%라고 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라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소득 인정액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정 기준액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 인정액은 제가 좀 이따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선정 기준액부터 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선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기준선이야말로 소득 하위 70%를 자르는 그 선이죠. 자, 이것은 매년 1월에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2020년 거 한번 볼까요? 2020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 하위 70%를 자르는 선정 기준액. 자, 단독 가구하고 부부 가구가 달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단독 가구는 이 선정 기준액이 148만 원입니다. 단독 가구는요, 선정 기준액이 얼마라고요? 148만 원이죠. 그러니까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148만 원 이 선이 바로 소득 하위 70%를 딱 자르는 선이다 이 말이죠.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236만 8천 원이 바로 소득 하위 70%를 자르는 기준선이다. 그러니까 236만 8천 원보다 더 많으면 뭐가 더 많으면 소득 인정액이 이것보다 더 많으면 못 받으시는 거죠. 이 소득 인정액이 이 선정 기준액인 236만 8천 원 미치면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70%를 자르는 선정 기준선이 아니라 소득 하위 40%를 자르는 기준선이 있겠죠. 이 40%를 자르는 기준선은 왜 중요하냐? 25만 5천 원이 아니라
그렇죠. 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 하위 40%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 38만 원이에요.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60만 8천 원이에요. 제가 이렇게 38만 원이다, 60만 8천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실제로 한 달 소득이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한 달 소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소득 인정액을 말하는 겁니다.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38만 원 미치면 소득 하위 40% 속한다는 소리고요.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60만 8천 원 미치면 소득 하위 40% 속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내 살림살이나 소득 전반을 봤을 때, 즉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내가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 하위 70%에 속할 것 같다라고 막연하게나마 짐작이 되시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읍면동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그냥 가시면 됩니다. 찾아가시면 돼요. 아니면 집 근처에 국민연금공단이 있으면, 지역사무소 있죠? 국민연금공단 지역사무소 지사가 있으면 집 근처 지사를 방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모든 국민이 아실 때까지 기초연금 인상 좋아졌네. 제가 이 보건복지부의 이 홍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소득 인정액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소득 인정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요, 이 소득 평가액과 뭐를 더한 거죠?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거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라고요? 소득 인정액. 그러니까 단독 가구든 부부 가구든 이 소득 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이 아까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선정 기준액 있죠? 선정 기준액보다 밑에 있으면 그렇죠, 기초연금 받으시는 거고요. 그 위에 있으면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먼저 소득 평가액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서 이거 두 개를 더해 준 겁니다. 자, 먼저 이 소득 평가액부터 볼게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다가 94만 원을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70%를 곱해요. 만약에 근로소득이 한 달에 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럼 100만 원에다 94만 원을 빼면 6만 원 남죠. 6만 원에 70%니까 6, 7이 42. 그러니까 4만 2천 원만 소득 평가액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웬만큼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제를 94만 원까지 많이 해드리고, 또 그것도 70%만 근로소득으로 소득 평가액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기타 소득을 더해준 겁니다. 근로소득에다가 기타 소득을 더해준 거잖아요. 그럼 기타 소득이 뭐냐? 자, 기타 소득에는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한 거예요. 자, 기타 소득 중에 사업소득이 뭐죠? 사업소득은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하시는 분의 소득이 있었겠죠. 또 임대사업 소득도 있겠죠. 이런 거고요. 재산소득은 뭐 이자라든지 연금에서 나오는 각종 소득이 있을 겁니다. 개인연금 같은 거죠. 민간연금입니다. 그리고 공적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은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연금, 각종 연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공적 제도에 의해서 이전받는 소득입니다. 주로 이제 국민연금이 많겠죠. 그 다음에 무료 임차 소득은요,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서 사시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무료로 사는 거니까요. 무료 임차라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시가 표준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사시게 되면 이걸 이제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소득 평가액을 계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였죠?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가지고 이걸 더해 준 것이 바로 소득 인정액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중에는 일반 재산이 있죠. 뭐 보통 부동산이나 토지 이런 겁니다.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 공제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재산 공제라고 하는 것은 주거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도시의 경우에는 1억 3,500만 원을 빼줘요. 중소도시에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빼주는데요. 가령 대도시에 살고 계시는데 지금 살고 계시는 집 있죠. 이 집이 만약에 2억짜리다. 이 2억은요 공시 가격입니다. 이 2억 원에다가 그러면 주거 유지 비용으로 기본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고 나면 얼마가 남죠? 6,5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일반 재산에다가 요걸 뺀 게 6,50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재산, 통장에 들어가 있는 재산이잖아요. 여기에다가는 2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빼고 또 여기다 또 부채를 또 빼줍니다. 여기에다가요, 이 전체에다가 이 재산이죠. 그러니까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합친 거에다가 뭘 해준다고요? 소득 환산율로 4%만 곱해줘요. 이 전체 4%만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를 1년 12달로 나누고 여기에다가 P값, 즉 다시 말해서 회원권이나 고급 차량 같은 이런 사치품을 갖고 있으면 이걸 다 또 더해줘요. 이렇게 계산한 것이 바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공시지가로 2억 3억 정도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대부분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요 P값이 뭔지 궁금하시죠? 요 사치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회원권이나 고급 차량 같은 겁니다. 이 P값은 사치품이다. 고급 회원권으로도 골프라든지 성마, 콘도 회원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사실상 못 받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고급 자동차 가지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고급 자동차는 어떤 거냐고요? 이게 4천만 원 이상의 시가를 4천만 원 이상인 거, 그리고 혹은 3,000cc 이상인 거, 이런 거는요, 이 가액 전액이 소득에 반영되니까 이거 가시는 분들은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을. 자, 기존의 동영상에 제가 상세하게 계산까지 다 해가지고 다양한 사례를 드러났는데요. 2020년 1월 적용되는 달라진 기초연금의 모든 것,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기초연금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